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주말, 종교시설이 문을 열었고 공원에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토익 시험도 재개됐죠.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멀찌감치 떨어진 책상 등 코로나 이전의 모습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황금 연휴를 앞둔 한 주의 시작입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조금은 조심스러운 계획이 아직은 필요할 때입니다. 4월 2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북구 월곡동 적환장 지하화가 확정됐습니다. 적환장 상부에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이 조성됩니다. 지자체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한창입니다. 노원구는 520억 원, 서대문구는 226억 원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활용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공시설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든 가운데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장난감 대여 등 비대면 문화활동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랑구 장미축제가 올해는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스트리밍 형식의 콘서트가 개최되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온라인 콘텐츠도 마련됩니다. 성북구의 수건사업 중 하나인 월곡동 적환장 지하화가 확정됐습니다. 또한 적환장 위로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첫 소식 이승준 기자입니다. 악취와 분진, 소음으로 오랫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월곡동 적환장. 이승노 현 성북구청장이 취임 이후 첫 행보를 이곳에서 시작한 만큼 성북구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말도 못하게 힘들고 막 팡 그래요. 몸 아프고 있을 때는 진짜 그게 너무 역겨워요. 그래서 오랜 시간 주민들에게 외면받았던 월곡동 적환장이 복합문화체육시설로 탈바꿈됩니다. 약 4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기존 적환장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엔 수영장과 헬스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의 통과가 3월 30일자로 돼서 아마 이제 올해 설계를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성북구는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월곡동 적환장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연내 완공 예정인 기름동 복합문화미디어센터와 함께 성북구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문화시설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의 시립공원화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공원이 조성되지 못한 해당 부지는 토지 보상비 3,400억 원에 대한 부담 비율을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용도가 해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관련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공고하면서 공원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도국 연결해서 오늘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38명입니다. 네. 사망자는 243명이지만 지난주 중 이틀 동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도 있어 사망률은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80대 이상 연령층의 23%가 사망한 만큼 고령 인구의 치명률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직 안심하긴 일러 보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엔 경기도와 대구, 부산 등에서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네. 대구에서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9명은 모두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 사례로는 미국에 이어 중국, 아시아, 유럽 순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해외 유입에 대한 우려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 구매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서 일주일에 1인당 3장의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대리구매할 때에도 3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마스크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주 동안 바뀐 마스크 판매 방식으로 이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1인당 3장을 구매하는 방안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용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노원구가 총 52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음식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은 반토막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원구가 52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해 91억 7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재재난 목적 예비비 30억 원을 포함해서 7개 사업 9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주요 항목을 보면 소상공인 운영자금 17억 6천만 원과 중소기업 융자 지원 20억 원,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업종 종사자 공공 일자리 제공 2억 원 등입니다. 노원구는 또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300억 원 규모의 노원 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심리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0억 정도의 돈이 노원군에 풀린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가 도소매업,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은 노원구 의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29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렸던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추가 경정 예산은 22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6% 증액된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 사업에 39억 5,800만 원이 편성됐고 학교의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비용 14억 원도 책정됐습니다. 또한 홍제천 정비사업과 포방터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조례안이 일부 개정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았을 경우 구청이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지역 감염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가 방역 성공의 열쇠입니다. 지방정부의 전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우려로 현장과 온라인 방식이 병행된 목민간 클럽 포럼. 전국 13개 지방정부 단체장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날 주제는 역시 코로나19입니다. 우리 목민감 클럽이 생긴 이래로 사상 첫 이렇게 온라인으로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단체장들은 특히 각 지역에서의 방역 경험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지역마다 확산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 원인별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콜센터와 대형 교회에서 집단 감염을 경험한 구로구의 사례는 확진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동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닷새 만에 저희가 1,121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가족까지도 접촉자까지도 전부 조사하고 격리하는 그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잘못 자칫하면은 수도권 일대 대규모 감염이 확산될 사태를 그래도 빠른 대응으로 저희가 막았다고.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지방과 중앙정부가 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중구는 음식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를 위해 관내 음식점 9,000곳에 투명 위생 마스크를 배포합니다. 투명 위생 마스크는 조리 과정에서 비말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음식점 규모에 따라 적게는 3개에서 10개까지 배부합니다. 또 자율위생점검 체크리스트도 함께 배포해 생활 속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유행할 수 있어 지자체별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가 하면 온라인 전시회를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앞 공터, 갖가지 장난감들이 한가득입니다. 이윽고 차량 한 대가 들어서고 직원은 회원 확인 후 소독된 장난감을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여 반납은 5월 7일까지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장난감 대여 서비스입니다. 아기 때문에 오게 됐고요. 이용하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같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이용하면 차에 탄 채 장난감을 빌릴 수 있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납도 무인 반납함을 이용하면 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그 다음 날 이곳 바로 대여소에 오셔서 회원카드만 확인하고 바로 수령 가능하십니다. 가상현실 속 전시장이 모니터 화면에 펼쳐집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며 작품 해설도 볼 수 있습니다. 송파 책박물관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VR 콘텐츠로 온라인 특별 전시회를 선보인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바닥에 원형 버튼을 눌러서 동선을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송파구에선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취업 특강을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매년 5월에 열리는 서울의 대표 축제, 서울 장미축제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지양한다는 일명 언택트 축제로 온라인을 활용해 다양한 공연과 영상도 즐길 수 있는데요. 이 밖에 봄날의 공원을 만끽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김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서울장미축제는 일명 언택트 축제로 마련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서 펼쳐지던 각종 프로그램과 공연들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디밴드 공연팀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는데 유튜브 스트리밍 형식으로 5월 초 방영될 예정입니다. 또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아티스트 8팀의 노래와 연주, 퍼포먼스 등을 담은 영상을 5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SNS와 축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장기자랑 영상을 접수받아 내부 심사 및 구민 투표로 우수작을 선정해 상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마련합니다. 우선 서울 주요 공원의 생태와 역사, 문화 등과 관련한 강좌를 개설하고 서울숲과 월드컵 공원, 서울식물원 등 공원의 풍경과 숨겨진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전하는 콘텐츠도 마련합니다. 또 코로나19 걱정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비축 기지에 자동차 전용 극장을 설치해 5월 중 3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강동구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인데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지원이 관건입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입니다. 모니터 앞에 앉은 선생님이 카메라를 보며 강의를 진행합니다. 조명에서 카메라까지 동영상 강의 제작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선생님도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강의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이나 EBS에서 올라오는 영상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요. 좋은 수업 콘텐츠가 알려진다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강동구 진로직업센터에 위치한 이 스튜디오의 모습입니다. 2015년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스마트 교육 플랫폼 구축 계획이 대두되면서 동영상 강의 제작에 필요한 전용 스튜디오 조성 계획도 추진됐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편집 장비 등 스튜디오 제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이 계속된 끝에 이달 초 이 스튜디오가 문을 열게 됐습니다.
디지털의 격차가 곧 교육의 격차를 발생시키게 될 거고요. 교육의 격차는 곧 이제 지역의 격차를 발생시키게 될 겁니다. 다양한 이런 교육 그런 콘텐츠들을 온라인화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후속 지원도 이 스튜디오 안착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선생님과 학생과의 실시간 원격 상담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강의만 녹화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교육의 개념이 언제 어디서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전용 서버 구축을 비롯한 온라인 교육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서버 구축이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 되는 거거든요. 서버의 구축 부분이 우리의 가장 큰 이후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강동구청이 운영하는 전용 서버는 동시간대 최대 2,000명까지 접속이 가능한 상황. 강동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학을 한 관내 60여 개 학교 교사들에게 이 스튜디오를 개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용산구 용문 전통시장 120m 구간에 아케이드 설치가 추진됩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데요. 사업은 올해 안에 끝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용문 전통시장입니다. 용산구는 이 시장에 길이 120m, 너비 6m, 높이 10m의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국비 60%, 구비 20%, 시비 15%, 상인 자부담 5%입니다. 아케이드가 설치되는 구간의 상인들은 조만간 자부담금 5천만 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이 원래 10%인데 5%는 구에서 부담을 해주고 5%는 우리 저기 상인들이 부담하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비나 눈보라가 와도 장사를 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라고 봅니다. 남은 과제는 건물주들의 협의 여부입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선 해당 건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천진 용산구의원은 집행부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일정을 8월까지 맞춘다고 하는 것이 너무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 및 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구는 앞으로 공청회를 열고 건물주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관련 부서의 협의 및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낙찰 차액도 사업에 투입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용문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오는 12월 안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위례 트램의 노선과 열차 운영 계획 등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트램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주민공청회. 서울시는 위례 트램의 노선 계획과 열차 운행 시간 등 트램 사업의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위례 트램은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을 잇는 4.7km의 본선과 창곡천에서 8호선 추가역을 잇는 0.7km의 지선으로 조성됩니다. 노선에는 모두 12개 정거장과 1개의 차량기지가 들어서고 차량기지는 마천역 인근 녹지대 지하에 건립됩니다. 지하로 차량기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최대한 준용해서 지하로 하는 걸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차 운영 시간은 새벽 5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5개 모듈로 구성된 트램 열차 10개가 편성됩니다. 러시아워 기준 본선의 배차 간격은 5분에서 7.5분, 지선은 15분으로 계획됐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지선의 경우 추후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지선만 따로 셔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 그다음에 본선 2대 가면 지선 1대 가는 이런 형태의 방식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서 서울시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오는 6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 설계와 착공 단계를 밟아 오는 2024년 개통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 동안 지급하는 휴직수당입니다. 대상은 고용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나 건설, 운수업 등 모든 사업체 근로자입니다. 제조, 건설, 운수업은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4명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랑구가 이달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 유예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입니다. 유예 대상자는 이달부터 3개월분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 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됩니다. 납부 유예는 다음 달 15일까지 예스코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대문구가 청년과 장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전기사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서대문구는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은평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대문구와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26세 이상 61세 이하 주민이 교육 대상이며 일종 대형 면허와 버스 운전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생들은 경북 상주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열흘간 합숙 훈련을 받고 이후 마을버스 업체에서 15일 동안 현장 연수를 받게 됩니다. 방역 강국 싱가포르에 다시 하루 평균 1000여 명씩 확진자가 늘고 있는 모습. 단순히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원인 중에 하나인 사회적 불평등과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재난 앞에서는 지역과 계층 없이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회초리 같은 사례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